사이다 무비튼. 내 나이 28살에 2살 연하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이 사정사정해서 시댁살이를 하게 됐는데 시댁엔 고등학생 아가씨가 있었다. 시부모님이 시댁의 모든 집안일을 다 내게 시키셔서 매일 출근 전후로 집안일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5인 가족의 집안일을 모두 떠맡게 되어 심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월급 관리는 각자 했지만 시댁에 얹혀 산다는 이유로 남편과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5인 가족의 식비는 모두 내가 부담하고 있었다. 심지어 매달 드리는 생활비엔 우리 부부의 식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썩 내키지 않았지만 결혼하자마자 가족들과 싸우고 싶지는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식비를 부담했다. 아가씨는 나이 먹은 여자가 자기 오빠를 꼬셨다면서 나를 내쫓을 기세로 꾸준히 나를 괴롭혔지만 남편은 귀여운 여동생이 그럴 리가 없다며 내 고민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들어주긴커녕 자기 여동생을 왜 나쁘게 말하냐고 따지는 통에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엄청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고민을 말할 수도 없었다. 분가를 생각하는 내게 남편은 한술 더 떠 매일 남편과 아가씨의 도시락까지 만들어달라고 했다. 참고로 시부모님은 항상 외식을 하셨다. 게다가 남편과 아가씨 모두 점심은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먹는 모양인지 다른 사람이 봐도 부끄럽지 않게 신경 써서 만들라고 강조했다.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저녁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했고 또 아침이 되면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2사람의 도시락을 만든 후 또 아침밥을 차리느라 바쁜 일상이 계속되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시부모님과 아가씨 편만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착취당하는 시녀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가 이제부턴 도시락을 매일 2개씩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아가씨의 남자친구 몫인 듯했다. 도시락의 재료비도 전부 내 돈으로 사야 했다. 아무리 겸사겸사하지만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의 도시락을 새벽부터 내 돈 들여 만들어야 한다니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만 갔다. 이전보다 더 예쁘고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라면서 안 그럼 가만 안 두겠다고 내게 명령조로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과 남편도 항상 명령조였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더욱 신경 써서 도시락을 만들었다. 이전에 평범한 도시락이 아닌 예행 연습 후 시험자까지 만들고서야 그날의 도시락이 완성됐다.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아가씨를 위해 스페인 요리, 이태리 요리, 프랑스 요리 등을 만들었다. 모두 짐작은 했겠지만 아가씨는 절대 만들어내지 못할 요리 위주로 만들었다. 아가씨는 남자친구에게 요리를 설명해주고 싶다고 매일 아침 레시피를 물어봤지만 파에야는 비빔밥, 토르티아는 계란말이, 감바스는 조림 요리라고만 간단히 설명했다. 스스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도시락과 요리의 퀄리티는 자랑할 만했다. 원래 요리를 좋아하긴 했지만 내면의 잠재력이 폭발한 느낌이랄까? 고등학생이 만들기엔 어려운 퀄리티의 도시락을 매일 들고 간 탓인지 남자친구는 정말 이게 아가씨가 만든 도시락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내가 다 계획한 거지. 요리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는 한 아가씨도 검색해볼 수 없을 거고. 마침 근처에 사촌과 조카가 살고 있었다. 그 조카가 아가씨와 같은 고등학교에 바로 옆반이어서 나는 아가씨의 뒷조사를 부탁했고 마침 사촌의 아내가 입원 중이기도 해서 연습용 도시락을 챙겨줬다. 아가씨와 남편은 도시락을 만들어줘도 고맙다거나 맛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던데 조카는 고모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서 완전 깜놀했어요. 도시락도 너무 예쁘고 이거 진짜 그냥 받아도 돼요? 라고 미안해하며 물어보길래 연습용 도시락이라 괜찮아.
오히려 맛있게 먹어주니 내가 더 고마운걸? 라고 말하니 내게 엄청 고마워했다. 이런 나날들이 이어지자 친구들은 조카의 도시락과 남자친구의 도시락이 하루 차이로 똑같다는 것에 눈치를 채게 되었다. 이건 내 계획에도 없던 것이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조카와의 바람 의혹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의혹은 바로 풀렸지만 이 사건에 말려든 조카에게 너무 미안했다. 조카는 자신의 결백을 위해 도시락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게 되었고 아가씨가 도시락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새언니를 괴롭히고 있던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자 아가씨는 거짓말에 성격까지 나쁜 애랑 사귀는 건 좀... 라며 보기 좋게 팩폭당하고 남자친구에게 차였다고 한다. 결국 내 계획대로 되긴 했지만 이 일로 시부모님과 아가씨에게 한 소리씩 듣게 되었고 게다가 남편은 감히 내 귀여운 동생을 욕보였겠다? 라며 극대노.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다. 그리고 아가씨를 욕보인 벌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이 성립되었다. 나는 시댁을 나오는 순간까지 가정부 역할을 계속해야 했다. 그리고 남편과 아가씨의 마지막 도시락은 더욱 신경 써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만들었다. 남편의 도시락에는 오빠 사랑해 여동생이 라는 말을, 아가씨의 도시락에는 내 여동생 사랑해 오빠가 라는 말을 분홍색으로 물들인 밥에 김을 오려서 붙여주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시댁을 나와야 했기 때문에 아가씨에게 지금까지 빌려간 옷, 가방, 액세서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가씨는 전부 자기 거라며 시치미를 뚝댔다. 그래서 당당히 아가씨 방에 내 물건들을 전부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고는 집 앞 쓰레기장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아가씨는 이 미친 할망구야! 이러니 오빠한테 이혼이나 당하지! 라며 짓거리고 있었지만 나는 다른 사람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훔쳐가는 도둑년이 사는 집은 같이 살자 해도 안 살아!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쓰레기장에는 이웃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이웃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후 나는 내 짐을 가지고 시댁을 나왔다. 이웃의 작별 인사도 할 겸 이혼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모두 나를 매우 안쓰러워해 주셨다. 집안일을 하면서 만나는 주변 이웃들과는 항상 인사하며 지냈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장보기도 항상 내가 했었으니까 이웃들도 대강은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웃들은 모두 내 편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내 마지막 도시락을 본 남편의 동료들은 한순간에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는 그래서 이혼한 거였어? 라는 소문이 회사 안에 퍼졌고 동료들의 태도가 차갑게 식어 왕따가 되었다고. 아가씨도 똑같이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새언니를 못살게 군 거였어 라는 소문이 퍼져 근친상연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등교 거부를 하던 아가씨는 집에 틀어박혀 결국 히키코모리가 되었다고 한다. 동네에서 며느리를 부려먹은 사실이 알려진 시부모님은 매일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불해라, 며느리 부려먹은 이웃은 아웃 등의 장난 전화나 편지를 받으며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시부모님은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온갖 집안일과 쓰레기를 버릴 때의 내 모습을 봐오던 이웃들에겐 씨알도 안 먹혔다. 나는 아가씨의 남자친구를 위해 도시락을 만들고부터 요리의 잠재력이 폭발하게 되었다. 요리 블로그와 인스타를 시작했더니 팔로워 수가 금방 늘어서 주말 요리 교실을 열게 되었고 이게 아주 대박이 났다. 게다가 일식 양식 뭐든 가능하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요리 교실이 본업이 되었고 3개월이나 예약이 가득 찰 정도로 떼돈을 벌게 되었다. 팔로워 수도 점점 늘어서 기업의 동업 요청도 받게 되었고 내 이름의 요리책도 내게 되었다. 덕분에 벌어들이는 돈의 단위가 달라졌다. 내 소문을 들었는지 남편은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다. 어쩌면 가정부가 없어져 힘들어진 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내게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와, 다시 합쳐줄게, 전화 한번 해줬더니 드디어 돌아올 마음이 생겼냐며 지들끼리 들썩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한데 고집 피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지금 엄청 행복하거든?
당신네 가족들 사정은 눈꼽만큼도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럼 잘들 살아.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는 혼자 승리의 포즈를 취해 보였다. 그 후 시댁 근처에 사는 이웃과 우연히 만났을 때 알게 된 사실인데 아가씨는 지금도 히키코모리로 지내고 있고 전 남편은 일을 그만뒀으며 시댁에는 망조의 기운이 맴돌고 있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